어이 흠 우이야 흠 우이야 흠 흠. 이번 시간에도 이 전 시간과 같이 지지의 물체, 저번 시간에는 자축, 인묘, 진사까지 설명을 드렸죠. 오미, 신, 유술해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지지의 물체 중에 그러면 오화는 무엇에 속하느냐? 오화는 화장품이 오화의 물체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액세서리, 그 다음에 박테리아, 균, 말하자면 이제 효모, 효소 뭐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못, 그 다음에 유원지, 말하는 사람들이 구경하러 다니는 유원지를 말하죠. 그 다음에 유흥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는 유흥장. 그 다음에 간판, 전등, 학용품, 국기, 나라의 국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경, 그 다음에 사진, 등대, 사진기 등이 오행상 5에 속합니다. 미토는 어음, 서로 약속을 정해서 이 거래하는 그 금전 거래하는 게 어음이 있죠. 그 어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수표, 물감, 조미료, 식품, 골재, 시멘트, 혼수용품, 모자, 드레스, 의상, 토목, 음료수, 꽃집. 예전에 뭐 지금은 이제 꽃 위주로 파는 꽃집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꽃집이라고 그러면 상여에 다는 꽃을 만드는 꽃집이 옛날에 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상여가 나가면은 상여에 다는 꽃들이 장식하는 그 꽃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집들도 예전에 꽃집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이제 뭐 나무의 꽃만 파는 그런 그 꽃집이 아니라 꽃집 그러면은 예전에는 상여에 다는 꽃들을 만들어서 그 조화 꽃이죠. 이 종이로 주로 만들어서 참 화려하고 이쁜 자태였습니다. 그 꽃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꽃집을 설명하면서 옛날에 상여집에 그 꽃집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금은 극장, 은행, 지폐, 차량, 비행기, 절단기, 칼날, 수도관, 전기줄, 그 다음에 무기. 이 무기는 덩치 큰 걸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조그만 어떤 거 뭐 이것이 아니라 뭐 좀 덩치가 뭐 탱크라든가 뭐 미사일이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 은, 농기구, 트랙터, 중장비가 신금에 속합니다. 유금은 그릇, 마이크, 악기, 보석. 보석 그러면 여러 가지가 많죠. 맞냐? 기금속도 기금속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침,
침이란 것은 한방에서 쓰는 우리가 그 침 있죠? 그 침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행, 현금, 귀금속, 고추, 여기에 고추란 고둔추, 즉 말하자면 이 수직의 관계를 말하자면 이 보기 위해서 밑에 뾰족한 쇠를 달아서 위에서 이렇게 이게 딱 잡고서 우리가 이제 가내를 본다라도 이 좌우를 보는 거죠. 얼마만큼 이 내가 짓고 있는 건물과 이 어떤 물체와의 관계의 그 각도, 이걸 보는 거죠. 이게 고추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요즘에는 뭐 전부 다 그냥 뭐 이렇게 갖다 뭐 전자기기 들이대니까 그냥 가로 세로 좌우에 그 레이저 불빛이 쫙 비치면서 그냥 바로 착착 나오죠.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뭐 달라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나저나 고추 밑에 무게에 있는 것을 삼각추를 달아서 이렇게 세우는 고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양념, 그 다음에 된장. 유금에는 된장이 들어갑니다. 요건 특이한 것이니까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취약, 노래소리, 노래가락.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유금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은 보안등, 그 다음에 창고, 공장, 골키퍼, 문지기를 얘기를 하죠. 골키퍼는 골이 못 들어오게 막는 사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하토 노래할 때 쓰는 하토 있죠. 하토. 그 다음에 도자기, 흙으로 빚어서 그릇 만드는 것이 도자기인데, 도자기. 그 다음에 각종 시계, 시계가 오행상 술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골동품, 그 다음에 컴퓨터, 그 다음에 전자계산기, 그 다음에 서적, 그 다음에 표구란 어떤 글들이나 그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 기술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오래 보관하게 하는 그 표구 액자가 있죠. 그 표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해는 오행상 수에 속하죠. 수는 간장. 요 간장이 해수에 속한다는 것, 된장은 유금에 속한다는 것,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유는 된장이 속하고 간장은 해수가 간장에 속한다. 예. 그 다음에 바닷물, 그 다음에 소금, 음료수, 주류, 토목. 주류란 것은 술 종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술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토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옷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옷감을 얘기해요. 그리고 옷감과 동시에 섬유류, 그 다음에 필목, 우리가 필기도구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세탁기, 그 다음에 비누, 배, 분함, 여객선, 커튼, 의류, 생선 등이 해수에 속합니다. 이 오행의 지지가 품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 이 전 시간과 이 시간에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중요하다 그러면 말하자면 이제 오화 이제 자부터 중요한 걸 설명을 하자면 자는 종자다. 종자가 들어 있습니다. 종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토는 무기가 들어 있습니다. 무기. 인목은 발전기가 들어 있습니다. 발전기.
그 다음에 묘목은 섬유질, 섬유질. 특이하게 좀 기억해야 될 것들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토는 외제품과 비밀 장소. 왜 진토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뜻하나, 요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화는 폭발물. 그 다음에 이제 오화는 박테리아군. 말하는 효소의 그 박테리아 군들을 해서 우리 몸에 이롭게도 하고 또 해롭게 하는 것도 있겠죠. 여러 그 병을 옮기는. 어찌되었든 이 균이 오화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토는 엄이나 수표. 이거 외워두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은 지폐. 은행과 지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신금은. 그 다음에 유금은 된장. 된장. 그 다음에 술토는 골동품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해수는 간장이 들어갑니다. 이거 이제 중요한 것들을 내가 말씀을 드린 거죠. 이제 이 전 시간에 이어서 내가 이제 참 이사를 가지 말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사를 가게 됐죠. 이제 우리 박사장님이 한 2년 벌어서 그동안에 빚도 좀 갚고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 사무실 단독으로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예전에 살던 옛날 시골집을 이제 활용을 해서 우선 몇 달만이라도 살아야 자기들의 그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리 이사를 강행을 하죠. 나는 가능하다면 좀 더 빚을 내더라도 가지 말라고 했던데 뭐 본인들이 그러겠다고 하니까 내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 가고 뭐 저는 또 내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몇 달간 서로가 바쁘다 보니까 이제 이제 가끔 뭐 기도도 오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지만 큰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이제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 김 여사님이 오셔서 이거 스님이 좀 도움을 주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문을 꺼내요.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지금 소송 사건이 23개가 걸려 있어서 말하자면 이제 조사하는 수사관님들이나 경찰분들이 수시로 참 드나들게 되다 보니까 남들 주위의 이목도 별로 썩 좋은 것 같지가 않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석산 밑에 집으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자면 석산 안에서 발파 작업도 하고 바로 물론 이제 돌이 튀는 정도의 거리는 아니라 좀 떨어져는 있습니다만은 내 머리 위에다가 폭발물 뒤집어 쓰고 사는 꼴 아니에요? 산이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지류가 흘러내린다 그러면 산 중턱에 말하자면 석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지류가 흘러서 골짜기로 오게 되면 뭐 여기서 펑 하면 집에서 쿵 하고 한번 안 울리겠어요? 내가 들어가지 말라 그랬거든. 그리고 좌와 향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에 좌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좌라고 하는 말은 앉아있다는 말이고 향이라고 하는 말은 내다본다는 뜻입니다. 좌향.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느 쪽의 기운으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좌향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나치판을 놓고 이제 패처리라고 그러죠. 나치판 놓고 보게 되는데 나치판을 보든 안 보든 석산을 머리 위에다 두고 살아간다면 그 골짜기는 다 전부 다 기운이 죽어 있는 꼴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집 몇 채가 있었어요. 예전에 살던 인가들이 골짜기에
그리고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위에 그 석산 개발을 한다 그래서 그 석산에서 레미콘 그 돌을 파쇄해서 이제 말하는 레미콘 공장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과정인데 그 기운이 온전하겠느냐고요. 아니, 조용히 있어도 기가 좋을까 말까 한 터가 갖다 그냥 아침 저녁으로 갖다 쿵쾅 쿵쾅 거리니 그 살겠어요? 귀신도 못 사는 동네지. 아,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 산다 그러니 내가 가지 마십시오. 그랬던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참 어렵다 보니까, 좌우지간 거기 들어가 살게 됨으로 인해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문제 사무실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성동 격수 아니에요? 한쪽에서 소리를 치니까, 한쪽에서, 응? 또, 받아치는 그런 꼴이 돼서, 새로 사무실을 낸 사무실에 23건의 송사가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사자들이 얼마나 좀 답답하고 급했겠어요? 한 두세 달 만에 그냥 송사가 확 몰려버리니까. 그래서 좀 저한테 도움을 청해서 내가 뭐 어떻게 그 사람 일일이 만나서 하는 일이 있나 그냥 저는 그냥 글 하나 딱 써서 그냥 지워 던져버리죠. 그래서 내가 딱 글 써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새로 이제 그 사무실 개업한 데를 한번 가봤죠. 아, 그 자리도 썩 기운이 좋은 자리가 아니라서 내가 이제 또 글을 써가지고 이제 딱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오. 딱 그러고 왔죠.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지금 아쉬워서 정말 그 똥줄이 탄다 그럴까요? 그럴 때는 그냥 아주 그냥 무슨 말 하면 잘 듣습니다. 하라 그러면 그냥 아주, 예? 손바닥 싹싹 빌면서 잘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좀 이것이 풀리고 본인이 좀 기운이 찰만하면 좀 너무대대하는 마음, 너무 넉넉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감사해야 되고 기도해서 그 나를 도와준 사람들 생각하겠어요? 안 하더라고요. 뭐 누가 옳다 그러다 잘난 놈이다 못난 놈이다 못된 놈이다를 떠나서 다 그렇습니다. 다. 예. 다 그렇다니까 나도 포함되는 거죠. 예. 나도 포함시켜야지. 말이 누구한테 안 얻어맞지. 나 포함 안 시키면 자식 지가 스님이라시고 모든 화를 응? 모든 재난을 갖다 다 건너뛰나 그럴 거 아니에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화장실 갈 때와 올 때는 다 다르다는 거. 자, 그러니까 그 23건의 송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시간이 또 가면서 이제 비책을 일러주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시간이 가면서 하나 풀려지는 거죠. 우리가 조상상에다가 밤, 대추, 감, 배를 넣죠. 율은 밤, 감은 시, 이는 배. 우리가 이제 조상상에다가 주로 넣는 것은 물론 다른 그 과일도 올립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이 조율시 이는 빠지지가 않죠. 근데 이 조는 왜 조상상에 올리느냐? 요 씨가 단단해서 씨가 하나거든요. 아, 우리 자손 중에 요 똑똑한 놈 하나 좀 아주 그냥 요거 아주 그냥 야무진 놈 망치로 깨도 안 깨질 만한 놈, 요거 단단한 놈 요거 하나 달라는 뜻으로 대추를 제사상에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밤은 우리가 이제 과거의 이조 시대의 정치 권력의 행태, 조직을 보면 삼정승 왕 아래에 왕이 하나 있으면 그 밑에 삼정승, 즉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그 다음에 6판서, 6개의 판서가 있죠. 예, 판서. 뭐, 2조, 호조, 공조, 형조, 뭐 해가지고 6조 판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팔도 도지사, 즉, 팔도가 있었으니까 팔도 도지사들, 즉, 도백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런 것들을 우리 그 부모님들 세대, 우리 조상님들의 세대에는 조율, 시일, 어찌 보면은 내 자손이 단단한 왕처럼 단단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오 하는 그런 기도에 의해서 대추를 상에 놓았고, 그 다음에 밤새토리 삼정성을 뜻하니까 내 우리 자식 중에 하나 누구라도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요거 정승의 자식 하나는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밤을 또 거기다 제사상에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감은 시가 6개입니다. 감시가 6개.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냐? 6조 판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조 판서. 네, 판서. 6판서를 얘기를 하는 의미에서 감을 제사상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배는요? 배는 왜 올렸을까요? 배도 역시 시가 8개입니다. 시가 8개라서 팔도 도지사를 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우리나라가 팔도, 즉, 중앙부처와 팔도를 두었느냐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부등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등분. 그러면 한양의 중앙에 하나에서 요 외곽에 8개의 숫자가 나오죠. 즉, 하나의 중앙에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8개뿐이 안 됩니다. 즉, 그 말은 이 숫자에서 넘어버리면 제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지역의 그 시도, 뭐 직할시, 뭐 특별시, 무슨 시, 여러 가지 이름을 따라서 한 20개에서 30개가 됩니다. 이거 중앙집권제에서는 이거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왜? 모든 행정은 중앙집권적으로 행해져서 모든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팔도의 그 경계를 넘어선, 즉, 중앙에서 관할할 수 있는 지역은 8개를 넘어가면 제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팔도의 권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예전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함경도, 평양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뭐가 빠졌나? 경기도, 그 다음에 중앙 하나 두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를 말하자면 팔도에 두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임금이 중앙에서, 평양도 도지사가 조금 자식이 좀 말을 좀 안 듣는 것 같아? 너 암명사 한번 갔다 와. 그래서 쫙 해가지고, 여차여차 이렇게 하던데요. 그래. 그럼 끌어들여. 이렇게 해서 바로 고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8개가 넘어가면 이게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현명한 어떤 그 제도, 그리고 중국의 땅덩어리가 아무리 커도 9개의 성 외에는 없습니다. 중앙집권의 하나에서, 즉 8개의 큰 성으로 준 거죠.
길림 성인의, 절강 성인의, 광동 성인의 하지만 그 성 자체가 지금 8개뿐이 안 돼요. 왜? 그래야 중앙 집권의 막강함이 바로바로 뻗칠 수 있습니다. 땅이 크고 좋고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작은 땅에서 남한만이라고 하더라도 벌써 도만 해도 8도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각 시마다 뭐 직할시, 뭐 특별시, 뭐 자치 무슨 시, 경제시, 뭐 아이고 이 아이 제가 안 됩니다. 중앙의 그 통치권에서 제어가 안 됩니다. 물론 강력한 어떤 것을 행해서 뭐 독재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하고 잘못하고의 관계에서는 공무에서는 바로바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거 좀 정부에서 또 많은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 체제에 대해서 좀 돌아다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 이제 우리가 조율 시위를 놓을 때에 밤, 배추, 감, 배를 놓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정리가 되나요? 그러나 이 자손들이 이걸 올려놓고 지극정성으로 하면 누가 들어줘요? 말하자면 이제 그 신들이 들어주는 거죠. 신들이. 그러니까 신들이 어떻게 들어주느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는 어디라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다 존재합니다. 말하자면 뭐 우리가 이제 대문에 들어서면은 기둥신이 있고 마루에 올라서면 토방신이 있고 방에 들어오면 방 구들신이 있고 부뚜막에는 조왕신이 있고 마당에는 텃신이 있고 장독대는 독대신이 있고 또 측간 옆 창고에 그 측간신이 있고 산에는 산신이 있고 나무 산에 많은 산에는 나무신이 있고 이렇게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 하나를 붙잡고라도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들어주지 않겠어요? 가지고 이 23건의 송사가 좀 다 하나하나 정리가 되죠. 원인을 알고 치료를 하면은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이거 해봐야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이후에도 우리 김 여사님과 우리 박 사장님의 그 부동산에 대한 관계 얘기를 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주 또 재미난 일이 또 뒤에 많이 나오죠. 세상은 재미가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재미가 있어서 세상 살아가는 맛도 느끼고 세상 살아가는 멋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가장 재밌게 사는 것은 맛을 알고 멋을 아는 겁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